누군가한테 칭찬을 받았어요. 근데 집에 오는 내내 이것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마지막에 목소리 다 떨렸는데, 아, 저 사람들 눈치챘겠지? 아, 중간에 나 말 꼬였는데, 아, 다들 이상하게 봤을 거야. 분명 칭찬을 받았는데 기쁘지가 않아. 혹시 이런 느낌 여러분들 아시나요? 잘했다고 말을 들어도 못한 부분만 자꾸 떠오르고, 또 속으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아, 그냥 저거 나 기분 좋으라고 입 빨린 소리겠지. 진짜로 잘한 건 아니야. 근데 난 원래 또 그런 사람이야. 근데요, 이게 여러분이 부족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자존감이 원래 낮은 사람도 아닙니다. 내 자신을 깎아내리는 패턴이 오래 반복돼서요, 지금 자동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패턴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쯤에서 또 이런 생각 드는 분 계실 거예요. 자존감이요? 그게 어떤 걸로 뭐 달라지는 건가요? 그냥 성격 아니에요? 저도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자존감은 어릴 때 결정되는 거고 나는 그냥 이렇게 태어난 사람이다, 이렇게 믿고 살았어요. 근데요, 자존감은 고정된 성격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대하는 반복적인 방식의 결과예요. 즉, 매일 반복하는 아주 구체적인 행동 패턴이 내 자존감을 만들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이 특별하게 타고난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반복하는 습관이 그냥 따로 있는 거더라고요. 생각을 행동으로 연결해주는 생동대장입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이 무서울 정도로 잘하는 습관 5가지. 끝까지 보시면 지금 여러분들의 자존감을 반복적으로 갉아먹고 있는 그 패턴이 뭔지, 어디서부터 끊어야 하는지 명확하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자기평가를 타인의 반응에 맡기지 않는다. 저 예전에 SNS 올리면 막 이랬거든요. 올리고 나서 5분마다 핸드폰을 막 확인해요. 좋아요가 몇 개인지, 댓글이 막 달렸는지, 반응이 뭐 좋은지. 그리고 반응이 좋으면 오늘 하루가 너무 좋아. 근데 반응이 없으면 왜 올렸지 싶고, 또 어떤 날은 뭔가 사람들 반응이 안 좋을 것 같아서요, 그냥 확 지워버리기도 했어요. 미리 포기하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도 비슷한 경험 있지 않으세요? 내가 한 일의 가치를 누군가 알아봐줘야 확인이 되는 그런 느낌이요. 이걸 외부 검증 의존이라고 불러요. 자기 가치의 기준이 내 안에 있지 않고요, 밖에 있는 상태입니다. 이 패턴이 반복되면요, 반응이 없는 날은 내가 가치 없는 사람처럼 느껴지기 시작해요. 저 이거 깨달았을 때 진짜 충격이었거든요. 나는 지금까지 스스로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 반응을 기다리면서 살아온 거잖아요. 마치 날씨가 좋아야 기분이 좋아지는 것처럼요. 근데 문제는 날씨는 내가 바꿀 수가 없잖아. 맞아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반응이 없으면 아쉽겠죠. 사람이니까. 근데 그 아쉬움이 내가 별로인 사람이라는 그런 결론으로까지는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평가 기준이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거거든요. 내가 이걸 왜 했는지,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를 스스로 알고 있으니까요. 두 번째 습관, 싫은 건 싫다고 말한다. 단, 막 상스럽게, 사납게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거 정말 말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엄청 어렵더라고요. 제가 한때 거절을 진짜 못했어요. 막 야근 부탁을 받으면 속으로는 오늘 진짜 안 되는데 하면서 입에서는 네, 할게요가 이렇게 나왔거든요. 회식을 가고 싶지 않은데 사실 저 오늘 좀 피곤해서요 라고 했다가 괜히 분위기 이상해질 것 같아서 그냥 어쩔 수 없이 또 따라가고, 집에 오면 안 가고 싶었는데 또 갔네 이러고, 그럼 되게 찝찝함이 엄청 많이 남아요. 여러분도 이런 적 있으세요? 거절을 했을 때 상대방이 나를 괜히 나쁜 사람으로 볼 것 같아서 그냥 내가 불편한 쪽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쯤에서 이런 생각 드시는 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거절하면 관계가 나빠지지 않나요? 자존감이랑 거절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너무 신기하게도요, 이게 반대더라고요. 거절을 못할수록 관계가 더 불편해지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억지로 뭔가를 한 걸 상대방은 몰라요. 고마워하거나 당연하게 여기거든요. 그리고 저는 혼자 속으로 나는 왜 맨날 이러지? 이거를 늘 반복하고요. 그 반복이 쌓일수록 나는 내 말을 무시하는 사람이 돼요. 내 의견이 중요하지 않다는 패턴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이 거절을 잘하는 건 용감해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내 경계를 지키는 게 나를 아끼는 방식이라는 걸 잘 알고 있는 거였어요. 마치 우리
우리 아끼는 물건에는 함부로 대하지 않잖아요. 그것처럼요. 자기 자신을 아끼는 사람은 자기 시간과 에너지에도 함부로 하지 않아요. 세 번째 습관, 실수를 인정하되 거기서 멈춘다. 저 예전에 실수 한번 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오래 질질질 그거 끌고 다녔어요. 업무에서 작은 오류 뭐 하나 냈어. 그리고 이미 수정했고 상대방도 괜찮다 했거든요. 근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잠들기 전에 그 생각 계속 나. 내가 그때 왜 그랬지? 한 번 더 확인했어야 됐는데. 역시 나는 꼼꼼하지 못한 사람이야. 일주일 뒤에도 그 생각이 막 문득문득 나는 거예요. 한 달 뒤에도요. 정말 이게 진짜 낭비예요. 실수보다 그 실수를 붙들고 있는 게 더 지치는 거잖아요. 여러분도 이런 적 있지 않으세요? 이미 지나간 일인데 혼자서 계속 다시 나만의 뭔가 재판을 여는 것 같은 그 느낌. 맞아요. 이걸 반추라고 해요. 같은 생각을 계속 곱씹는 거예요. 소화가 안 된 채로 자존감이 낮은 패턴에서는 실수를 하면 사건이 끝나는 게 아니라 나라는 사람에 대한 판결이 시작되는 거죠. 실수 하나가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이런 결론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 자존감 높은 사람들은 실수와 나 자신을 분리해요. 내가 실수를 한 거지 내가 실수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이게 정말 어려웠거든요.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해줬어요. 친한 친구가 똑같은 실수를 했다고 하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이 질문에 전 딱 깨달았어요. 친구한테는 우리 야 괜찮아 다음에 더 잘하면 되지 라고 이렇게 했을 텐데 나한테는 너 왜 그랬니? 역시 너는 안 돼 라고 이렇게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 차이가 자존감의 차이더라고요. 네 번째 습관, 비교를 해도 자기 자신을 갉아먹는 데 쓰지 않는다. SNS를 보다가 친구 게시물을 봤는데 멋진 여행사진. 처음 1초에는 예쁘다. 2초 후부터 나는 저런 여유가 없는데 난 일하고 있는데 저 친구는 어떻게 저렇게 좋게 살지? 잘 살지? 혹시 이거 아세요? 비교를 시작한 게 아니라 비교가 자동으로 시작되는 느낌. 내가 비교를 한 게 아니라 그냥 자동적으로 비교가 자동으로 시작되는 느낌. 마치 비는 오는데 우산이 없어서 그냥 맞는 것처럼요. 내가 선택한 게 아닌데 흠뻑 젖어 있는 거예요. 사실 비교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사회적 비교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인지 반응이거든요. 문제는 비교 이후에 어디로 가느냐예요. 자존감이 낮은 패턴에서는 비교가 자기 공격으로 끝나버려요. 저 사람보다 못한다 이렇게요. 근데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같은 비교를 해도 방향 자체가 달라요. 저 사람 저거 어떻게 한 거지? 나도 뭔가 배울 수 있겠다 이렇게 가거든요. 같은 비교인데 이거를 나를 갉아먹는 데 쓰냐 나를 키우는 데 쓰냐 그 방향을 결정하는 게 패턴이에요. 다섯 번째 습관, 자기 자신한테 말 거는 방식이 다르다. 이게 제가 제일 놀랐던 습관인데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머릿속에서 스스로에게 하는 말의 톤이 정말 달라요. 저는 과거에 제 속에서 일어나는 그 저와의 대화, 셀프 토크를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하루 제가 의식적으로 제 속에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 이렇게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오늘도 집중을 못했네? 역시 나는 이게 안 되는 건가 봐. 그냥 하면 되는 건데 나 또 왜 이러고 있어? 나 진짜 왜 이래? 하루에 이런 말을 정말 몇 번씩 스스로한테 하고 있더라고요. 너무 좀 충격이었어요. 만약 친구가 저한테 하루 종일 이런 말 했으면 저 그 친구 당장 손절했을 거거든요. 근데 나는 나한테 매일 이 말을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여러분은 오늘 여러분 스스로한테 좀 어떤 말 많이 해주셨어요? 이쯤에서 이런 생각도 드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속으로 하는 말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그냥 생각인데? 그런데 이거 정말 중요해요. 나한테 반복하는 말이 쌓이면 그게 나를 보는 기본값이 돼버려요. 우리 뇌과학적으로 보면 반복적으로 들은 말은 뇌가 사실로 처리하기 시작한대요. 남이 한 말이든 내가 스스로 한 말이든 구분이 없어. 그러니까 매일 나는 안 돼 이렇게 속으로 반복하는 사람이랑 나는 노력하고 있고 나는 더 나아지고 있어 이렇게 속으로 반복하는 사람은 1년 뒤에 자기 자신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져 있는 거죠.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나한테 말을 거는 방식이 내 편의 언어예요. 엄격하지 않아요. 판사가 아니야. 그냥 나를 도와주는 코치 같은 거예요. 틀렸을 때 야, 왜 이래? 너 또 왜 그래? 이게 아니라 이번엔 이렇게 했구나.
다음엔 이렇게 하자.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저도 지금도 완벽하지 않아요. 가끔 우리 다 내가 왜 이랬지 싶은 날 있어요. 근데 예전이랑 달라진 게 있다면 그 말 뒤에 거기서 멈춰버리는 거예요. 왜 그랬지? 끝! 그리고 그 다음에 그래서 나는 별로이고 나는 실패자고 이렇게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5가지 습관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공통점 보이세요? 이 5가지 전부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이 특별한 마음가짐을 가져서가 아니에요. 자기 자신, 나를 대하는 구체적인 방식이 달랐던 겁니다. 평가 기준을 안에 두고 경계를 지키고 실수를 분리하고 비교를 나 성장하는 대로 써버리고 자기한테 하는 말의 톤을 다르게 유지하는 거. 이건 성격의 문제가 아니죠? 내 패턴입니다. 반복적으로 연습하면 바뀌는 것들이에요. 오늘 5가지 중에 가장 나한테 해당되는 건 어떤 거셨어요? 전부 다 바꾸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딱 하나만요. 자존감이 낮은 게 내 본 모습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깎아내리는 패턴이 그냥 오래 반복된 것 뿐이었어요. 그 패턴이 뭔지 알면 다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머리로는 알겠는데 또 내 상황에 딱 맞게 적용하려면 또 어디서부터 뭐부터 해야 될지 되게 막막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자존감을 갉아먹는 패턴도 사람마다 생긴 게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꼭 고정 댓글 링크 확인하세요. 내 고민을 말로 뱉어보는 것 자체가 그 패턴이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는 시작이니까요. 생동력 연구소는 언제나 여러분들의 편입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은 패턴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안녕.